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강한 구조물인데,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한가운데에서 허벅지 뼈인 대퇴골하고 정강이 뼈인 경골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하는 역할은 정강이 뼈가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무릎이 돌아갈 때 이 돌아가는 불안정성을 적게 나타내는 그런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방 십자인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한 500N 정도인데,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무릎이 앞으로 밀리는 힘을 받거나 돌아가는 힘을 받게 되면 틀어질 수가 있는데, 그 힘이 대략 2000N 정도 돼요. 후방 십자인대보다는 전방 십자인대가 좀 얇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충격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다 보니까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20대 환자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고강도 스포츠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파열될 위험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인대가 틀어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찢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폭탄이 터지듯이 다발 전체가 터지는 개념입니다. 두꺼운 인대 다발이 틀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 뻑 하는 느낌이나 무릎 안에서 두두둑 뚝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관절 내의 파열음을 느끼고 옵니다. 또 하나는 인대 다발이 확 틀어지다 보니까 무릎 안에는 피가 고이게 되는데, 적어도 20에서 50cc 정도 고이게 돼요. 이렇게 무릎 안에 피가 차게 되면은 무릎이 또 붓고 아픈 거죠. 그래서 다칠 당시에 뚝 하는 느낌과 다치고 나서 무릎이 붓고 디딜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대 파열이 발생을 해서 한 1,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염증 반응이 가라앉기 때문에 붓기도 가라앉고 통증도 가라앉고, 하지만 통증하고 붓기가 없다고 해서 난 것은 아니죠. 즉 치유가 됐다는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이건 완전 파열이건 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때 무릎이 조금이라도 휘청거리거나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이때는 반드시 MRI 등의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인대가 파열이 되고 나서 자연 치유가 되려면 그 파열된 부위로 피떡지 같은 것도 생기고, 혈관 같은 게 차들어와서 세포들도 자라 들어오면서 인대처럼 변하는 그런 성숙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관절 안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 구조물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게 씻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피떡지나 그런 세포들 모여드는 게 안정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50% 이상 고도의 부분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인대 다발의 전체적인 긴장도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자연 치유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완전 파열일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거의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일부분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강한 긴장도는 얻을 수가 없고, 그냥 느슨하게나마 조금 치유되는 정도일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전 불안정성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렇게 지속적인 회전 불안정성이 무릎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연골이나 연골판 손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 결국에는 조기 관절염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 정도 파열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 유지되고 인대 다발의 전체적인 긴장도는 잘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 6주 정도 보조기 착용하면서 안정 취하고, 6주 후부터 한 3, 4개월까지 근력운동 열심히 하고 기능 회복하면 어느 정도 정상 수준으로 복귀 가능합니다. 운동하다가 퍽 하는 느낌 들고 좀 붓는 느낌이 있어서 MRI를 찍었다. MRI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50% 미만으로 부분 손상이 돼 있고, 연결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면서 전방 십자인대 다발 전체적인 긴장도는 살아있다. 슬로프라고 하는데 뼈와 뼈 사이에서 이어지는 그 경사가
살아 있으면 긴장도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로 갑니다. 그와는 반대로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젊은 나이에서 MRI를 봤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50% 이상 파열이 되어 있고, 즉 연속성이 50% 정도 미만으로만 있는 경우고, 한 70%, 80% 이 정도에서는 다 뜯어져서 연속성이 소실되어 있고, 전방 십자인대 전체적인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남아있는 다발이 전체적으로 처져 있고, 이런 경우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것이죠. 신체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무릎 돌아가는 불안정성도 체크를 해서 더 확진을 하게 되는데, 확진해서 중요한 것은 무릎의 불안정성을 체크하는 것이고, 70% 정도의 고도 부분 파열에서 무릎이 앞으로 밀리거나 돌아가는 불안정성이 좀 크다, 특히 회전 불안정성, 이런 비틀리는 검사를 했을 때 무릎에 빠지는 현상이 크다고 하면은 그때는 더더욱 절대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서 MRI 상으로 70% 이상 고도의 부분 파열이 있고 회전 불안정성이 있고 반월 연골판 손상이 있다, 이때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서는 운동으로는 절대 극복이 안 된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시에는 그럼 이런 식으로 비틀어질 때에는 무릎이 앞으로 빠지고 틀어지면서 관절 안에 전방 십자인대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전해측으로 지나가는 이런 복합체적인 구조물이 같이 손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전해측 복합체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무려 한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마취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불안정성을 체크를 했을 때 1, 2, 3으로 등급을 나눈다고 하면 한 2등급 이상의 고도의 회전 불안정성이 있을 때에는 전해측 인대 복합체를 같이 수술을 해준다. 수술할 때 마취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불안정성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무릎이 빠졌다가 들어올 때 뚝 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타나는 것을 고도의 회전 불안정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회전 불안정성이 있으면 바깥쪽 전해측 복합체 손상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해측인데 동반 손상 외에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반월 연골판 파열입니다. 반월 연골판 파열 중에서도 요즘 주의를 깊게 보고 있는 파열이 램프 병변이라는 것인데요. 램프라는 것은 경사진, 층이 진 길을 말합니다. 모니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 연골판 뒤쪽에서 관절막에 부착하는 부분이 뜯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램프 병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램프라는 것이 경사진 길을 말하는 건데, 그냥 무릎을 펴고 있을 때는 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는 파열 부위의 불안정성이 크다 보니까 층이 지듯이 연골판 파열 부위 위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위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불안정한 파열로 보고, 이때는 봉합술을 같이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이런 비틀리는 손상이 있을 때 전해측인대 손상뿐만 아니고 관찰을 해보니까 램프 병변도 잘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때에는 MRI에서도 확인을 하고 관절경으로 수술할 때도 확인을 해서 램프 병변이 있는 것을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될 때 꼬맨다는 표현을 안 하는 거거든요. 봉합술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재건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힘줄을 이식을 해서 인대처럼 재건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은 아래 정강이뼈랑 위에 허벅지 뼈에 뼈 터널을 만들고 그 뼈 터널 안에다가 힘줄을 이식해서 고정해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터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인대가 기능을 잘 하려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지 기능을 잘 하는 것인데, 우리가 터널을 엉뚱한 곳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곳으로 힘줄이 삽입이 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인대가 잘못된 위치에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결국에는 조기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기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할 때에는 인대라는 개념을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길이 변화가 없는 구조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전방 십자인대가 원래 부착하는 이런 해부학적 위치가 아니고 해부학적 위치보다 좀 앞쪽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재건수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위가 예전 방식으로 했을 때의 터널 위치라는 겁니다. 원래 전방 십자인대가 부착하는 부분을 해부학적 위치라고 하는데, 이전 수술 방식에서의 타겟 포인트는 비해부학적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해부학적 위치에 만들어 놓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무릎이 돌아가는 회전 불안정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고, 재파열도 높은 빈도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식의 위치로 갖다 놔서는 회전 불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위치에서 터널이 너무 수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피해 보고자 조금 눕혀서 만드는 방식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 수술 방식은 경고를 통해서 대퇴 터널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비스듬한 위치 혹은 해부학적 위치로 정확하게 터널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경고를 거치지 않고 전내측 삽입구를 통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터널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나 바깥에서 안으로 만들어주는 아웃사이드인 방식을 개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웃사이드인 방식은 밖이랑 안에서 포인트를 잡고 원하는 위치로 터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밖에서 안으로 터널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힘줄이 터널 안으로 통과될 때 힘줄의 꺾임 현상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찰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조기 재파열입니다. 저는 이런 단점이 있는 아웃사이드인 술식보다는 전내측 삽입구를 위한 술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기존의 전내측 삽입구를 위한 술식은 전내측 삽입구를 통해서 휘어지지 않는 핀을 대퇴 터널 만들 위치에 삽입을 해놓고 그 가이드 핀을 따라서 리머라는 확공기로 터널을 넓혀주면서 터널을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였는데, 휘어지지 않는 핀을 쓰다 보니까 이 가이드 핀이 향하는 위치가 굉장히 뒤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무릎을 과하게 굽히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휘어지는 가이드 핀과 리머가 개발된 것이에요. 휘어지는 핀을 이용해서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수술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 안에 들어간 힘줄이 인대처럼 변해야 되는 것이죠. 힘줄이 들어가면은 한 6에서 8주 정도 지나면서 녹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릎 안에 있는 본인 세포들이 차들어오면서 인대처럼 성숙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자기 세포들이 살아있는 자기 힘줄을 이용하면 인대 성숙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동종권이라는 것은 사체에서 기증받은 힘줄 조직을 말하는 건데, 자가권과 동종권의 재파열 확률을 봤을 때 동종권의 재파열 확률이 3, 4배 이상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가권을 채취를 할 때에는 무릎 앞쪽에서 떼는 경우도 있고 뒤쪽 햄스트링에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릎 앞쪽에서 떼는 것보다는 햄스트링에서 떼는 것을 더 선호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을 하고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해도 대퇴 사두근, 허벅지 앞에 근육이 약화된 상태로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허벅지 앞에서 힘줄을 떼게 되면 대퇴 사두 근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앞무릎 불편감이나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활이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기능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기능 회복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고 재건술을 받고 나서도 대퇴사두근은 계속 취약한 상태로 있고 햄스트링은 과긴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직후부터 바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고, 특히 대퇴사두근을 자극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바로 해야 되겠고, 한 3에서 6주 이내에는 이런 식으로 허벅지 앞에 근육을 활성화시키면서 정상적인 보행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겠고, 6주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근력 운동하면서 기능 회복 치료, 고유 수용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운동도 병행을 해서 해야 되겠고, 6개월 정도의 근력 검사나 기능 회복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양측 차이가 15% 이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운동 복귀를 할 수 있는 기준점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운동 복귀를 시키는 것이죠. 안전하게 운동 복귀를 하려면 결국에는 하체의 안정성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스텝박스에 올라가서 한쪽 발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자세를 취해 보는 거예요. 한쪽 다리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 무릎의 X자다리로 무너지면서 골반 좌우 균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하면 파열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 발로 점프 착지할 때도 무릎이 보시는 것처럼 X자로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면 이것도 복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결코 쉬운 수술은 아니라는 거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결코 만만한 수술이 아닙니다. 충분한 경험을 갖춘 의료진과 의료 장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때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정확한 위치로 터널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가 웬만하면 자가건을 사용해서 인대 성숙을 촉진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동반 손상을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잘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술 후에도 수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 복귀를 하기 위한 기능 회복 치료를 잘 받아서 안전하게 운동 복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